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속 K문화를 선도하려면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 문화의 계승과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 발굴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불교 한글문화유산의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나서는 등 불교 대중화와 K불교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는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성과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새 정책 모임 정법회가 다음 달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기존 정책 모임 불교광장 화엄 1회가 화학과 원력으로 종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의 전임 종무원장이자 전국 비구니 회장인 현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중 스님은 교구 스님 교육과 자비나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수륙대제를 통해 종도 화합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글로벌 사찰 와우정사가 청동 초전법륜상을 경내에 조성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에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겠다는 전법 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새 정부의 첫 문화정책 수장으로 내정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속 K문화를 선도하려면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인 불교 문화의 계승과 다양한 불교 문화 콘텐츠 발굴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정책 비전과 불교 문화 융성을 위한 과제를 이석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비전 가운데 하나인 문화강국 도약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팝부터 무비, 뷰티, 관광을 아우르는 K문화가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 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웹툰, 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 원, 수출액 133억 불로 연평균 5 내지 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 최 후보는 또 관광 방한객 3천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치유 등을 접목한 고부가 가치 관광산업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템플스테이나 국민 행복과 마음 치유를 위한 섬 명상이 중심 역할을 담당할 주요 콘텐츠 자원으로 꼽힙니다. K컬처의 인기가 세계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든 문화상품 국보 반가사유상 미니어처와 갓잔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를 소개하며 문화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력을 설명했습니다.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인 불교를 비롯한 전통문화 콘텐츠 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최 장관 후보자도 깊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개봉 후에 무려 이 호랑이 배지는 475배, 요 각근이나 이 컵이나 이 볼펜이나 이런 건 30배, 갓 브로치는 120배가 아니 12배가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단순히 사랑받는 게 아니라 저게 K컬처 300조 시대를 어쩌면 가능하게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네, 지금이 저희한테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K문화의 중심에는 한국 불교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세계 속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 불교 문화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평소 한국 불교는 전통문화의 핵심 축이자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선 후보 때부터 불교 전통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탈종교와 AI 시대를 대비해 보면 이런 불교가 가진 포용력을
어떻게 그 자유로움으로 이어갈 수 있겠냐. 예.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원천 컨텐츠를 강화시키고 발전시켜내는 것이야말로 K컬처를 세계화시키는 그 새로운 바탕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예. 지원 체계를 짜고 있습니다. K문화가 산업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세계화로 확산하는데 한국 불교 문화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석훈입니다. 동국대학교가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불교 한글문화유산의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나서는 등 불교의 대중화와 K불교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는 어제 동국대 해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성과 발표회를 열어 그동안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종립대학으로 또 불교 인문대학으로서 이번에 한국문학연구소에서 지난해부터 불교 문화유산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화, 대중화, 사회화를 위해서 큰 이 불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글이 불법의 홍보와 원력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함께 동국대학에서도 사부대중들의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글로 옮겨진 수많은 불교 언어 문화유산들을 통합하여 표기를 통일하고 문맥에 맞게 번역을 새롭게 조정하며 검색이 자유롭도록 가능하게 하고 활용 또한 수용자의 창의성에 따라 무한히 창발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 적합한 검색 플랫폼 제공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3D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의 안정화를 이뤄 불교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소속 종책 모임인 불교광장 화엄 1회가 화합과 원력으로 종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화엄 1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일시적인 흔들림이나 작은 이탈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 원력을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화엄 1회 등의 종회 의원들이 새 종책 모임으로 출범할 예정인 정법회로 이동하는 등 종회 지형의 변화에 따라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화엄 1회는 특히 모든 차이를 넘어 서로를 포용하고 바른 정책과 원력으로 종단의 미래를 책임지며 교육, 전법, 복지, 문화의 불사로 한국 불교 100년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 새 종책 모임 정법회는 기존의 화엄 1, 2, 3회에서 활동하던 종회의원 스님들로 새롭게 구성돼 다음 달 4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영규대사와 800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올 가을 영규대사를 비롯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을 기리는 금산 700의총 행사와 의승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대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영규대사 특위는 어제 논산 관촉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임진왜란 당시 왜굴에 맞섰던 영규대사와 800의승의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규대사 특위위원들은 오는 9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는 행사로 임진왜란 당시 순국선열과 의승군을 추모하는 700의총 순위제향 행사에 참여해 불교 의식을 봉행하고 가을에는 의승군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에도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의승사당인 승장사 복원사업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의승군의 위패가 안치됐던 종용사 재건 문제도 논의했고 조윤호 부산대학교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태고종의 경기 동부지역 사찰을 관장하는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장에 전임 종무원장이자 전국 비구니 회장인 현중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중 스님은 교구 스님 교육과 자비나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수륙대제를 통해 종도 화합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가 종무원 주지 총회와 함께 새로운 수장을 뽑는 종무원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 주지 총회 및
종무원장 선거. 이번 총회에는 자문위원인 도인 스님을 비롯해 교군의 사찰을 대표하는 22명의 스님과 전법사가 참석했습니다. 직전 종무원장이었던 태고종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찬반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현중 스님이 경기 동부교구 제12대 종무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다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중 스님은 선출과 함께 취임식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구 스님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승이 제 힘으로 출범을 알리게 되어 기쁨과 함께 막중한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 동부교구 주지스님들의 교육을 넓힐 수 있는 학문 설립의 경동교 문화불교대학과 지역사회 복지의 체계적인 접근으로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이기도 한 현중 스님은 지난 2021년 비구니 스님 최초로 교구 종무원장이 됐습니다. 양평과 남양주, 광주, 하남 등 경기 동부 지역 70여 개 사찰의 종무 행정을 관장하며 매년 수륙 대제를 봉행하고 군대와 교도소 봉사활동 등 태고종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수륙 대제가 교구 스님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로 빛을 발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 동부교구는 주지총회에서 올해 상반기 활동과 종무 행정을 공유하고 지방종무원 운영 조례안 개정안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종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총무원, 종단이 전반적으로 평균 연령과 속납이 높아지고 사찰 수와 출가자가 감소로 인해서 이 소임의 공백이 일어나서 사고 교구를 막기 위한 이 발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무원들의 하나된 기대를 얻고 시작한 12대 집행부는 앞으로 4년간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발전에 매진하게 됩니다. 비구 소임자를 중시하는 한국불교 승가의 관행 속에서 주요 종단 비구니 스님이 교구장격인 종무원장을 역임하고 연임까지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최근 적극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태고 종단의 미래 발전이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의정부 총지사 주지 동진 스님이 불교계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의 방송포교 활성화와 사업 건립을 위한 기금을 전달하며 BBS의 제도약을 발언했습니다. 동진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 불교방송 본사를 찾아 서진영 BBS 불교방송 사장에게 사업 건립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동진 스님은 BBS 불교방송 사옥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며 기금들이 조금씩 모여 마중물이 돼 사업 건립이 속히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아주 적지만 이것이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BBS 불교 사옥이 완성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에 서진영 사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 본사까지 찾아와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렇게 보태주신 기금들은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인 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좁쌀 같은 버드나무 씨앗에 그렇게 큰 버드나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스님께서 이렇게 씨앗을 심어주신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 씨앗을 잘 키워서 무럭무럭 아주 큰 나무로 우리 BBS 불교방송이 또 그리고 사옥이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글로벌 사찰 와우정선은 황금불두 등 세계 각국의 불상과 다양한 볼거리들을 보유해 세계 불교 테마파크로 불리는데요. 한국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대작, 청동 초전법륜상을 경내에 조성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에 널리 부처님 가르침을 알린다는 전법 정신을 다졌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용인 와우정사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기중기에 실린 불상이 연꽃 모양의 부처님 좌대인 연화자 위에 사뿐히 자리합니다. 베일을 벗은 불상의 지긋한 미소가 향한 곳, 거기엔 부처님을 둘러싼 5 비구가 앉았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의 장면을 형상화한 초전 법륜의 현장이 경기 용인시 와우정사에서 대형 청동 불상으로 재현됐습니다. 와우정사는 경내 연화산 언덕길 터에서 청동 초전법륜상 이윤식을 봉행하고 불상을 점안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인도와 네팔 등 해외에서 찾은 스님들이 함께 새로 낳으신 부처님을 축원했고 오색실에 고추와 숯을 달아 성소로서의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주지 해곡 스님은 실향민 출신으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창건한 와우정사에 초전 법륜상이 조성된다는 데 대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오비구에게 법이 설해진 부처님의 최초 설법지 인도 사르나트는 부처님과 법과 깨달은 이들, 즉 불법승이 성립된 장소라며 전 세계 사르나트에서와 같은 자비의 정신이 퍼져나가길 발언했습니다. 법을 부처님께서 설해가지고 불교를 인류에 포교하게 그럼 되는 겁니다. 탄생불부터 열반상까지 모든 부처님을 다 갖추어진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초전 법륜상이 조성된 공간 역시도 사르나트와 닮았습니다. 연화산 자락에 사슴은 없지만 고라니 떼가 자주 출몰하면서 마치 한국형 사르나트와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는 고라니가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그 녹양원처럼 사르나트처럼 그래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풀도 베지를 않고 그 녹양원에 부처님이 계시던 그런 상태 형상으로 이렇게 전체 4톤에 달하는 와우정사 청동 초전법륜상은 제작까지 4년이 소요됐고 손 모양인 수인 부분을 제외한 전체 불상을 이음새 없이 통으로 조성하는 등 공을 들여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님 조성한 게 16살 때부터 저 각원사의 부처님 때부터 했었어요. 그 공장에다가 법당을 차려놓고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요. 세계 곳곳의 다양한 부처님과 유물, 무궁무진한 볼거리는 와우정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용인 와우정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의 장기화로 역대 최악의 여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과도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전기 화재도 함께 늘어나며 건강과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 더위는 평균 기온이나 최고 기온 평균, 폭염일이나 열대야 등 기상 관측망이 전국화된 지난 1973년 이후 역대급 1, 2위를 모두 기록하는 최악의 더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난 25일부터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더위가 장기화되면서 앞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폭우에 이어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대본 등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만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2,200여 명.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현기증이 나거나 이런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즉시 이제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그 증상이 회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 어린이, 임산부들은 이제 고온 환경에 이제 매우 취약하므로 건강 관리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온열 질환자 3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길가 등 실외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폭염특보 장기화는 화재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다한 냉방기 사용이 노후한 전기 설비와 맞물리면서 그나마 폭염을 피할 보금자리마저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소비 전력이 많은 에어컨 사용 후에는 이제 플러그를 뽑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에어컨 실외기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그 전선이 눌려 있거나 꺾여 있지는 또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폭염 비상 상황에 맞춰 긴급 소방 지원 활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7월 31일) 목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